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한 3개월 전쯤인가요? 개묘년이 이제 막 들어서기 전에 제가 올해의 개묘년의 대박 나이나 대박 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설명드린 띠 중에서 돼지띠가 있었어요. 올해 2023년 개묘년에는 돼지띠가 대박이 납니다. 라는 영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돼지띠 분들이 많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돼지띠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걸 영상에서 꼭 말씀을 해드렸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별히 돼지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요, 지금 65세, 올해 65세 기회생 분들이 되겠습니다. 기회생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기회생 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건데요. 요는 뭐냐면 올해 2023년 개묘년에는 돼지띠가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돼지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또 그 중에서 65세 기회생분들이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히 기회생분들을 위해서 대박띠를 이렇게 찍게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린 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65세 기회생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서 거쳐가는 이런 인생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살아오다 보면은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돼지띠 하면 굉장히 복스러운 동물이고 우리가 돼지 꿈을 꿔도 복권을 사거나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횡재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참 복의 상징인데도 불구하고 이 돼지띠 분들은 실제로 생활하다 보는 돼지띠 분들은 참 고생이 많더라. 참 풍파가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또 신의 가물도 많더라. 그래서 여자들은 일부 종사를 못해서 2번, 3번을 결혼을 하거나 또 연하의 남자, 연상의 남자를 만나는데 또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난다는 얘기죠. 갭이 좀 있는 상대를 만나더라. 또 남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여자 대 신세를 많이 지는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자기 일에 있어서도 잘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 이런 거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돼지띠 분들이. 근데 특히나 이 기회생의 65세의 돼지띠 분들은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 패턴이 무엇이냐면 운에 대한 패턴이에요. 누구나 응애하고 태어나서 1살부터 100세까지 사는 동안에 이 운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 또 그 나이에 따라서 띠에 따라서도 운의 패턴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요, 이 운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똑같이 대운이 들어도 요만한 운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채만한 운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의 성향이 있다는 거죠. 운의 크기 또한 사람에 따라, 띠에 따라, 나이에 따라 들어오는 양이 틀리더라 이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65세 기회생분들이 살아온 패턴을 보면 조금 안타깝게도 운을 자꾸 놓쳐서 가는 이런 패턴이 보였다는 거죠. 그 65세까지 살면서 운의 흐름이 반드시 존재를 하는데 그 운을 크게 들어올 때도 조금 미비해.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또 작게 들어올 때도 또 그게 미비해. 또 내가 운을 잔뜩 받아야 되는데 그 운을 좀 놓쳐서 가. 이런 패턴이 많이 존재를 하더라 이거죠. 근데 이 중요하게도 지금 올해 개묘년에 2023년 개묘년에 들어오는 이 65세 기회생분들에게 들어오는 운은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의 이 운이 거의 마지막 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65세부터 흐름이 이제 66세, 67세, 68세, 69세를 가는 동안에 운의 흐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운의 흐름이 과히 좋지 않다.
그렇게 본다면 올해 큰 운이 들었을 때 이 운을 좀 잘 살려가야 되겠죠? 이 귀중한 운을 한 4, 5년 동안 이제 맛보지 못할 건데 지금 이제 65세예요. 그러면 4, 5년이 지나면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70세가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벌써 이 에너지의 파장도 줄어들고 기운의 파장도 줄어들고 지금까지 젊었을 때에도 내가 그 운을 오롯이 못 받았는데 65세가 지나서 이제 70세가 되고 70세가 넘어가면 그 운의 기운이 파장이 더 흐려지고 약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올해 들어온 이 운을 살려가야 되는데 왜 살려가야 되냐면요. 이 65세 분들이 올해는 굉장히 운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년에 가서는 운이 하락세가 보입니다. 벌써. 그리고 후년에 가서는 이분들이 삼재에 듭니다. 삼재판란에 들게 돼요. 65세 분들이 67세부터는 삼재입니다. 근데요, 이 삼재라는 게 굉장히 얄미운 게 뭐냐면, 삼재 판란이라고 해서 우리가 삼재를 풀고 하잖아요. 근데 삼재가 보통 3년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로 3년 전, 후로 해서 횟수로는 5년이고 만으로는 4년이에요. 만약에 지금 5세 분들이 삼재가 67세부터 드는데 67세, 67, 68, 69세가 원래는 삼재에 해당합니다. 근데요, 삼재가 이때가 드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드냐면 66세, 내년부터 듭니다. 내년에 본인의 생일달부터 들게 돼요. 66세 생일달. 그래서 67, 68, 69를 넘어서 그 다음에 69세면 끝난 줄 알았는데 70세에 생일달에 나가요. 66세 본인의 생일달에 삼재가 들어와서 70세 본인의 생일달에 삼재가 나간다. 그러면 벌써 지금 4년이나 앞으로 삼재가 되는 거죠. 만으로는. 횟수로는 5년이에요. 66,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기운이 꺾인다. 기운이 다시 내려간다. 기운이 다시 하강을 하는 시기가 또 온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65세의 이 운을 적어도 내년까지라도 아니면 혹은 이 2, 3년이라도 내가 삼재에 드는 전까지라도 내가 좀 써먹어야 되는데 조금 불행히도 이분들이요. 67세에 드는 삼재가 악삼재로 시작을 합니다. 67, 68, 69가 삼재인데 보통 이제 3년 동안 삼재면은 어떤 때는 좀 악삼재고 어떤 때는 뭐 평삼재고 어떤 때는 뭐 복삼재라고도 말을 하는데 삼재는 삼재죠. 근데요, 조금 안타깝게도 시작되는 67세가 악삼재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년에 66세가 드는 생일달부터는 악삼재가 벌써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올해 드는 이 대운을 조금 잘 받아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본인의 생일달 전까지 혹은 생일이 지나서라도 내년까지는 내가 만 1, 2년은 좀 써먹어야 되는데 그 운을 어떻게 써먹냐면 운을 잘 받아야 내가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운 맞이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운은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라 운이 없을 때 퍼오는 게 아니라 운이 들어왔을 때 맞이하는 거예요. 운을 들어오는 운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 맞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년 가서는 운 맞이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 벌써 삼재가 드니까. 1월달이 생일이신 분들은 1월부터 내년에 66세 1월부터 삼재가 시작이 될 테고 만약에 뭐 10월달이 생일이신 분들은 10월달 가서 삼재가 시작이 될 테고 이렇게 이제 자기의 생일 달에 가서 삼재가 시작되는 걸로 아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의 기운을 내년까지라도 써먹자 이거죠. 운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점사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는 게 많으시고, 또 이제 저한테 일일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오신 분들은 제가 그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운맞이를 하시거나 운을 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 영상만 보시고 우리 지금 65세 기회생이 대박이래, 그렇게 해서 올해를 그냥 지나버리면 내년부터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또 이렇게 기운이 조금 쇠강하는 하락을 보이는 그럴 때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3, 4년, 4, 5년 정신없이 운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걸 맛보셔야 되는데 그런 거가 좀 위험하니까 제가 이렇게 운이 좋다고 해놓고, 올해는 분명히 운이 좋아요. 근데요, 사람이 운이 좋을 때는요 금방 지나요. 알게 모르게. 올해가 너무 잘 지나실 거예요. 무해무탈, 평탄하게. 그러면 그것도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면 준비도 못하고 내년이 오고, 내년부터는 삼재바람에 들고, 또 그게 3, 4년, 4, 5년간 지속이 된다는 거죠. 내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운 좋았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맛보기도 전에 이런 풍파를 맛보기가 시작해서 그게 오래 가기 때문에 70세가 돼서 끝나면 그때 돼서는 조금 기운이 펼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이 급했어요. 요즘에 이렇게 바쁜 일사 속에서 기회생분들이 올 때마다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이 기회생분들은 지금 기회가 없는데, 찬스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밖에 기회가 없는데,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데, 올해 놓치시면 내년부터는 수렁인데, 수렁에 빠져드는데 계속 늪에 빠지는 것처럼 내년부터 1년, 2년, 3년, 4년이 계속 힘드실 텐데, 이 마음에 굉장히 조급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조금 확실하게 말씀을 해드리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돼지띠 분들도 예를 들면 다른 나이대에 뭐 50대, 40대, 30대 이런 돼지띠이신 분들도 같은 패턴으로 가겠지만, 또 그 중에는 생년월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연월일씨가 다 다르고, 또 성씨가 다르고, 성씨가 다르다는 건 뭐예요? 조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가 다르다는 거예요. 형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하신 분은 배우자에 의해서도 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자손을 낳게 되면 자손에 의해서도 운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손 낳고 이별 공망이 들어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거나 잘 지내다가, 또 어떤 자손을 낳고 집안에 가세가 기운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개인적인 점사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흐름은 그렇고, 또 이거를 꼭 말씀드리는 거는, 운이 이렇게 튼튼하신 분, 사주가 튼튼하신 분은 뭐 무해무탈, 알고도 모르고도 지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더 아깝겠죠.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더 운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데 그걸 놓치고 가니까 조금 안타깝지. 하지만 운이 약하게 들어오시는 분, 사주가 약하신 분들은 내가 받아먹을 게 적은데 그나마 이것도 좀 살려야 되는데, 이거를 못 받아먹고 못 살리다 보면은 올해부터 뭐 그닥 이렇게, 올해는 무해무탈이니까 지나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락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분들을 위해서 다른 나이대보다도 65세 기회생 분들은 이제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도 들어오는 운들이 다 비껴가는 분들이 많았고 이걸 활용을 잘 못하신 분들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만큼은 놓치지 말라고 제가 영상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본인의 다 형편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워도 개인적으로 뭐 운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있어도 뭐 그걸 무시하시고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시거나 알아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기회생 분들은 이제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또 이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사주가 튼튼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이거를 꼭 놓치지 않고 지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을 크게 받든 적게 받든 놓치지 말라는 거, 자기 형편껏 조금이라도 받아가시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단체로다가 합동으로다가 운맞이도 많이 해요. 지금 이제 뭐 꽃피는 춘삼월이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윤달이라는 게 2월달에 또 껴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2월인데 다음 달이 윤 2월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13달이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참 길어요. 길고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운을 받으실 기회가 있으시고 운을 받아가시면 올해가 또 많이 열리실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놓치지 말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합동으로 단체로다가 좀 소소한 금액으로 운맞이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문의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회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돼지띠 분들 참 좋아해요. 저랑 인연 짓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돼지띠 분들하고 제가 인연자가 많기 때문에 또 조금 더 마음이 쓰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에게 많이 상담을 오시기 때문에 또 제가 이거는 또 놓치지 말으시라고, 다른 분들이 놓치지 말으시라고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다들 돼지처럼, 우리 돼지의 상징처럼 돼지띠 분들이 정말 복되고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돼지띠처럼 부자 되시길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놓치지 마시고 운 받고 행복하고 대박 나시고 부자 되세요.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도 2023년 개묘년에 대박나는 띠를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개띠 운세를 살펴봤는데요. 2023년도에 대박나는 띠들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개띠를 소개시켜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돼지띠가 당첨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에 해묘미 해서 돼지띠가 토끼띠랑은 삼합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운기가 돼지띠들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기본적인 건 그런 거고요. 또 이제 이렇게 나이대별로 제가 조금 짚어드리려고 해요, 세세하게. 근데 내년에 이제 개묘년 돼지띠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돼지띠 성향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여러분들 주위에 혹은 본인 자신이 돼지띠이신 분들이 있으시죠? 제 주위에도 저랑 인연 짓고 가시는 분들 중에 돼지띠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돼지띠들을 보면은요, 돼지띠들 분들이, 왜 우리가 보통 흔히 돼지 하면 뭐 이렇게 복의 상징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복이 올 것 같고, 돼지 꿈을 꾸어도 복이 온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운이 든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복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실상 제가 보기에 돼지띠 분들은 그닥 복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사주팔자를 뭐 분명히 지켜봐야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오늘은 훑어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돼지띠 분들은 왜 이렇게 사는데 고력이 많나? 그리고 왜 이 돼지띠 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본인 일들이 잘 풀려가지가 않을까, 이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돼지띠 분들이 의외로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돼지띠 분들이 돼지 하면은 우리가 흔히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 돼지가 신의 사주예요. 신의 사주. 우리가 신의 사주를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소띠들도 신의 사주 뭐 있는데요. 근데 이 돼지띠 분들도 신의 사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신의 사주이신 분들은 풍파가 많고 이렇게 고력이 많고 되다가 또 이렇게 낮아빠지는 일이 많고 가다가 꺾이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띠 분들, 이런 신의 사주이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빌고 가셔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돼지띠 분들 중에서도 남자 돼지띠가 있고 여자 돼지띠가 있죠.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자보다도 남자 돼지띠 분들이 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남자 돼지띠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이제 금전복이라든지 이런 출세 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사주가 참 많다. 그리고 출세 운이 적고 또 이 금전의 풍파가 많기 때문에 재산이 자꾸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돼지띠를 만나서 발복을 하고 여자가 좀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돼지띠 남자분들하고 결혼하시는 분들은 여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시거나 여자가 남자를 먹여 살리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데 이 남자분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의 사주가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종교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든지 신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는 거죠, 돼지띠가. 근데 또 특히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돼지띠 분들이 신의 기운을 많이 타고났기 때문에 신적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적인 방향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으시고, 나머지는 조금 남자분들은 출세운도 적고 금전운도 좀 적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제 반대로 여자분들은, 여자 돼지띠 분들은요,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이 돼지띠 분들이 생활력이 너무너무 강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남자를 먹여 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남자를 만나도 본인이 지고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진두지휘를 하고 대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남자를 먹여 살리든지 아니면 각각, 너 각각 나 각각 내가 내 살림을 차리듯이 혼자, 남편이 있어도 내가 내 밥벌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런 여자분들이 돼지띠의 성향이 많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일복이 많아서 그러거든요. 여자 돼지띠 분들이 일복이 많으세요. 일복이 많기 때문에 남자가 있어도 일을 하고 없어도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일을 나가서 하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있어도 일을 하고 없어도 일을 하는데, 그런 또 약한 남자를 만났을 경우에는 여자가 또 더 많이 일을 하거나 결국은 평생 어떠한 행복 지수에서 일을 하느냐도 다르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내가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과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많이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의 그 운이 약하고 여자 돼지띠 분들은 남자의 운이 약하고 일복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남자를 만나도 내가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일을 한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여자 돼지띠 분들은 남자 복이 없기 때문에 일보 종사를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지아비와 죽을 때까지 백년해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일부 종사를 못한다는 말은 이혼수도 들고 한 사람과 오래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혼하고 다른 사람이랑 또 재혼을, 이런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돼지띠 분들은 결국은 이제 조금 늦게, 여자들 같은 경우도 좀 늦게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늦게 결혼을 해야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일일이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다 이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일부 종사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남자복이 조금 없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돼지띠 여자분들은 또 갑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 또 결혼을 해서도 헤어져서 혼자 살거나 아니면 또 살아서 이혼,
이별, 죽어서도 이별인데 그렇게 이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나 아니면 나중에 결혼을 뒤늦게 해서 뒤늦게 나이 차이가 좀 있든지 연하든 연상이든 이렇게 뒤늦게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또 괜찮게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있어도 내가 벌어야 되고 없어도 내가 벌어야 되고 일복이 많으세요, 여자분들이. 그리고 그 일복이 많다는 거는 여자분들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생활력이 강하고 욕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되게 성실하시고 생활력이 강하시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 밥벌이를 꼭 해야지 직성이 풀리십니다. 또 남의 돈이 그렇게 꽁돈을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꽁돈을 다 이렇게 막 가만히 앉아서 남편 돈만, 남자 돈만 이렇게 바라는 분들보다는 자기가 나서서 생활을 하시고 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대체적으로 이제 돼지띠 분들의 성향을 한번 짚어봤고요. 그러면 2023년에 개묘년에는 우리 돼지띠 분들이 어떤지 이렇게 나이대별로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 23년도에 개묘년에는요, 우리 돼지띠 분들이 조금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 한 해가 옵니다. 이 개묘년에는 조금 활동력이 왕성해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동수도 있고 변동수도 있고 변화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조금 이사도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사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을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내 사업에 대한 이동이나 변동수도 들어오고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이동수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동수들을 잘 조금 이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이동을 할 때에도 이동수가 없으면 사람이 이동을 했을 때 꼭 탈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운이 들었을 때, 좋은 이동수가 들었을 때 이동을 하는 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동수가 굉장히 좋게 들었기 때문에 좀 잘 짚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터를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주소를 보셔야 되니까 잘 짚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운은 내년에는 조금 평탄하게 가실 걸로 보여지고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판가름이 지어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운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른 해보다도 올해보다도 작년보다도 내년 개묘년에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판가름이 지어지겠다. 주어지겠다. 나에게 그 결실이 오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도 같은 노력을 했어도 내년에는 내 노력이 더 많이 결과가 오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기운 내세요. 또 대신에 이 돼지띠 분들은요. 아까 제가 서두에 신의 사주라고 했잖아요. 신의 기운이 많은 사주. 이렇게 돼지띠뿐만이 아니라 신의 기운이 많은 사주라고 이런 데 가서 들으신 분들은요. 다 같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은 투자나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주식이 됐든 아니면 비트코인이 됐든 이런 투자 아니면 어떤 수익성에 대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런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투자는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쪽으로 하시면 굉장히 돈에 손재가 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내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투자나 거래나 매매는 내년에는 조금 삼가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시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돌다리 짚어가듯이 신중을.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은 조금 바쁘게 이동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아니면 여기에서 저 부서로 아니면 내가 승진을 하거나 이런 이동수가 많이 보이네요. 그런 이동수는 좋은 이동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재물운도 굉장히 좋게 들어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년에 뭔가 해볼까? 아니면 내년에 뭔가 이렇게 해볼까? 계획을 좀 바꿔볼까?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좋은 기운으로 들어오니까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이 연애하시는 분들도 좋은 운으로 들어옵니다. 결혼 운도 좋게. 이제 제가 나이대별로 이제 짚어드릴 건데요. 내년의 나이예요. 개묘년에 내년 2023년도 개묘년에 29세, 29세가 되시는 을해생 돼지띠 분들입니다. 을해생 돼지띠 분들은요, 작년에 사실은 27살에 운이 들어오셨는데, 그 운을 잘 활용을 하시는 분과 못 하시는 분에 따라서 판가름이 많이 엇갈려 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내년에 29세에는 9수가 들지만, 굉장히 좋은 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년에 29이지만 9수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9수라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나쁩니다. 하지만 내년에 을해생 29살이 되시는 을해생 돼지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운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이분들은 내년에 결혼 운도 굉장히 혼인문이라고 하는데요. 혼인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혼을 좀 미루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결혼을 좀 생각해 보는 분들은 내년이 좀 기회이신 것 같아요. 지금 만나셨던 분들보다도 내년부터가 운이 열리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인연수도 들어오고, 인연이 있어, 내 짝이 있는데도 새로운 인연이 또 들어오는 수예요. 짝이 없는 사람도 인연이 들어오지만, 그래서 이 29살 을해생 돼지띠 분들은 내년에 조금 내가 나한테 새로운 짝이 들어오겠다, 나에게 좋은 짝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내년에 조금 연애운도 상승을 하시니까요, 잘 좀 눈여겨서 내 남자가 누군지 내 여자가 누군지 이렇게 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궁합은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을해생 돼지띠 분들이 조금 게으르세요. 단점이 있다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대체적으로 게으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조금 뭐 태평하게, 남들이 보기에는 쟤는 항상 태평해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게 을해생 돼지띠 분들입니다. 하지만 심지가 참 곱고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나쁜 뭐 사기꾼이라든지 사기 기질이 강하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없는 것 같고, 많이 성실하시고 그래도 착하신 분들, 조금 게으르지만 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41살 개해생 분들인데요. 이분들 또한 뭐 올해까지 이렇게 별로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고, 내가 41살이 됐어도 그렇게 그닥 좋아지는 거를 크게 못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40이 됐는데 40까지도 그렇게 크게 내가 뭔가 발전을 이렇게 눈에 띄는 발전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신 분들이 그닥 드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41살이 되시면 이제 조금 뭔가 나한테 성과가 오는 해운년이 됩니다. 내년에는요, 아주 길한 운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승진수도 있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이동 변동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자녀운도 열립니다. 41살이 어떻게 보면 늦을 수도 있고, 뭐 요즘에는 결혼들을 늦게 하니까, 근데 늦을 수도 있는 나이지만 자녀운이 또 여기서 느껴지네요. 신령님이 자녀운이 좀 있겠다, 많이 내년에 조금 뜻하지 않게 아기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 이런 경사가 새로운 이렇게 출생으로 인해서 가정에 경사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문서운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게 아기의 출생도 문서고요. 우리가 이제 뭐 집을 사고 파는 것도 문서인데요. 그게 동일하게 다 같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아기도 생겨도 또 좋고, 내가 집을 장만하는 것도 좋으니까 어느 것이든 취해도, 예를 들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내가 이제 문서운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서운이 1개만 있는 사람도 있고 2개 있는 사람도 있고 5개, 10개씩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중요한 문서를 두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아기를 낳아야 돼. 난 집 사는 것보다 지금 아기가 중요해. 근데 집을 덜컥 사버리면, 그 문서운 있을 해운년에 집을 덜컥 사버리면 아기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문서를 두고서는 다른 거를 좀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41세 내년에 개생 분들은요. 문서가 여러 가지 문서가 들어온다 이거죠. 사업으로도 문서가 들어오고 이렇게 직장으로도 문서가 들어오고 또 집안에 아기로도 출생으로도 문서가 들어오고 부동산으로도 문서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잘 하나씩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까요. 내년에는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또 몇 년 있다가 또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그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53세가 되시는 신해생 분들인데요. 이 돼지띠 분들 중에서 연령대 중에서 53세 신해생 분들이 신의 기운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들이 이 신해생 분들이세요. 53세. 그래서 53세 신해생 분들이 우리 같은 팔자도 많으시고요. 또 우리 같은 이렇게 팔자인데도 이런 역경을 많이 겪고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결국은 본인이 많이 빌고 가셔야 돼요. 내가 어떤 우리같이 무당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러면 운이 확 열리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운이 들었을 때 조금 운맞이도 하시면서 이렇게 조상 대우도 하시고 평상시에는 안 하셨더라도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는 조상 대우도 좀 하시고 내 운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빌어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53세 신해생 분들도 문서운이 들으셨습니다. 문서는 부동산 쪽으로 문서가 강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문서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운으로만 열리신 문서를 다른 운으로 문서 운으로 쓰지 말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41살처럼 이것저것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문서운이 들었다. 근데요, 53세 신해생 분들은 2023년도 개묘년에 이 문서라는 거는 시작을 하는 것도 문서고 끝맺음을 하는 것도 문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새로운 거를 시작하는 거, 회사를 차리거나 가게를 오픈하거나 어떤 영업장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문서입니다. 하지만 하던 거를 접는 것도 문서예요. 그 문서가 다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새롭게 시작을 하는 문서로 들어올 테고 지금까지 하시던 분들은 자리매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 가게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정리를 해서 그만두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그만두면서 다시 오픈을 하시거나 이런 문서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서 본인이 어떤 문서를 취할 건지에 따라서 내가 다른 문서운으로 그 문서운을 쓰지 않도록 내가 중요한 운이 문서운이 있다면 그 문서운을 그쪽으로 쓰셔야 되니까 잘 생각해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이분들은 내년에 개묘년에 53세 신해생 분들은 건강 요주의, 건강에 빨간 적신호 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서운은 들어오고 운은 들었다 한데 조금 건강으로 내가 조금 힘들겠다. 건강으로 조금 힘들어 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무리해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내가 운이 들어올 때는 일복도 같이 운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벌리겠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벌리지 않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운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지치게 되는데 그 지치는 타이밍을 놓쳐서 내가 이렇게 병이 들게 되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신해생 분들은 지금 신령님이 좀 건강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신해생 분들은 진짜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돈도 들어오고요. 명예도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문서도 들어오십니다. 근데 건강의 문서까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건강 조심하시래요. 좀 좋은 거 많이 있잖아. 요즘에 막 영양제도 많이 있고 하니까 조금씩만 영양을 챙겨 가시면서 조금씩만 쉬어 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 돈을 쫓다가 보면 내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말씀이니까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내년에는 그래도 괜찮다. 근데 내년에는 53세 신혜생분들 가정에 조금 바람이 일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부부끼리에 조금 다툼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다툼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문서로 발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툼이 문서로 하면 안 되니까 다툼을 조금 조심하시라는 지금 신령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65세 기회생 돼지띠 분들이세요. 이분들 또한 60평생을 살면서 정말 이제나 저제나 내가 언제 발복을 하나, 나에게는 언제 기회가 오나 정말 그렇게 기다리셨던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61세부터 사실은 운이 들어오셨죠. 61세부터 운의 활약을 잘 못해서 간다 이렇게 나와요. 61세부터 운은 들었으나 내가 운에 자꾸 처져. 운에 처지고 운에 처져. 운은 들어오는데 내가 운값을 다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운을 다 받아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내게 10개가 와도 1개, 2개 떨어지기 바쁜 거죠. 살만한데 좀 조금 이렇게 더딘 것 같고, 조금 이렇게 될 만한데 조금 미지근한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기회생 분들은 내년에 또 기회가 왔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운을 받아야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운을 이렇게 보면요. 조금 제가 답답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떤 게 답답스러우냐면 이런 운을 안 받고 예를 들면 뭐 점사를 안 쳐도 잘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주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세요. 사주가 굉장히 튼튼하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잘 삽니다. 3대가 업장을 닦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잘 살아요. 교회를 다니든 뭐 제사를. 근데요, 이렇게 많이 닦으셔야 되는, 특히 돼지띠 분들, 많이 빌어가셔야 되는 분들, 많이 노력하셔야 되는 분들이 남들 뭐 얘기하는 운이 나에게 100% 온다? 그렇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요. 내가 운이 들었을 때 운도 내가 취득을 해야 되죠. 내 걸로 취해야 되죠.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 운이 내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65세 기회생 분들이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세요. 60평생을 살면서, 그러세요, 신령님이. 60평생 살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게 정작 이렇게 보면 내게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조금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 운을 자꾸 이렇게 놓쳐서 가니까 61세 운이 들었는데도 그게 미비해. 또 올해 들었는데도 미비해. 그걸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운이 들어옵니다. 운이 들어오니까 내년에는 기회생분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운을 좀 받아가세요. 많아요. 요즘에 무슨 행사가 단체로 하는 것도 많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예전처럼 큰 돈 들여서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단체로다가라도 이렇게 운을 받아서 조금 풀리면 나 정말 운 받아서 풀렸나? 그래서 그때가 좀 풀려서 내가 먹고 살만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또 운맞이 할 수 있잖아요. 이분들은 운을 좀 받아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마지막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이 계속, 근데요, 이 65세 기회생분들은 개묘년 2023년도 개묘년에는 1년 좋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도에는 또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지금 신령님이 그러세요. 한번 좋았다가 또 떨어지는 해운년이래요. 그러면 내가 안 떨어지려면 운을 좀 받아서 이렇게 높여가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 모르시겠네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건데 내가 운이 들었을 때 그걸 잘 떠받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 운으로다가 그 다음 해운년에도 써먹어야 되니까.
근데 65세 기회생분들 내년에 2023년도 개묘년이에요. 내년 나이로 말씀드리니까 제가 자꾸 언급해 드립니다. 내년 2023년도 개묘년에 기회생, 65세 기회생 돼지띠 분들은요. 내년 한 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운이 오롯이 나에게 100% 오지 않기 때문에 운을 조금 받들어서 가시려는 거. 근데 그 다음 해운년에는 또 이렇게 조금 기우는 해운년이 되기 때문에 그 운을 갖다가 살려가시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돼지띠 분들도 참 역경이 많고 고난이 많고 풍파가 많고 기승전 신의 사줄에서 신의 풍파가 참 많이 드리워져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많이 빌고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모르시고 가시면 나만 손해죠. 그쵸?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한 해 거듭되면서 이렇게 운세도 보고 기륭화복을 점을 치지만 조금 잘 될 때 내 거를 많이 내 거를 만들어야 되고 조금 안 될 때는 좀 이걸 받쳐가야 되는데 그게 다 운이라는 거죠. 그 운의 작용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답변이 마음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 이렇게 다 일일이 볼 수가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만 봐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어쨌든 돼지띠 분들이 운이 솔창게 들으셨으니까 내년에 정말 하시는 일들 개묘년에 돼지띠 분들이요. 정말 하시는 일들 다 대박 나시고 사업도 성공하시고 소원 성취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